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3,4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43명으로 국내 발생 19명보다 많습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현황을 보니까 해외 유입 환자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유입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국내 발생이 19명, 그리고 해외 유입 43명입니다. 해외 유입 43명은요. 3월 말 이후 110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이렇게 국내 해외 합쳐서 62명이 발생한 거고요. 국내 누적 확진자 숫자는 13,479명입니다. 사망자는 289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어제 36명이 늘어서 98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62명에 대해서 확진된 장소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서울이 13명, 경기 11명, 광주 7명, 충남 4명, 인천 3명 순입니다. 그리고 강원과 경남에서 각각 2명씩 나왔고요. 대구, 충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역에서 18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역 18명, 그러니까 해외 유입 사례 43명 중 1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나머지 25명은 입국 후 이 거주지나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4월 중순 이후에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명 미만이었는데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맞물려서 지난달 26일 이후 이 18일째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박능우 장관이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역학조사가 진행된 결과 수도권, 대전, 광주의 연결고리가 이제 방문 판매 업체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 대전, 광주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로 방문 판매를 지목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를 대전으로 옮긴 최초 확진자가 수도권의 이 방문 판매 업소를 다녀간 사람이었고요. 또 광주광역시에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19명으로 6월 23일 이후 20일 만에 1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43명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입국자 가운데 환자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모두 검역과 검역 과정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확산의 위험도는 낮다는 점에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은 국내 발생 환자 추이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확진 환자는 총 13,479명으로 현재 986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289명입니다. 오늘 박능우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생활방역 일자리 활용 방안,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최근 수도권, 대전, 광주 지역의 전파가 방문 판매 업체에서 기인하였다며 방문 판매 과정에서의 방역 수칙 미준수에 대해 국민께서 방역 감시자가 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휴가지의 적정 인원에 비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지 선택 시 혼잡한 곳은 최대한 피하고 휴가 기간도 9월, 10월까지 나눠 사용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해외 입국자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4월 13일 비자 심사 강화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5일부터 다시 증가하여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583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지난 1주간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의 수는 2,780명으로 그 전주와 비슷하였고 외국인은 1,803명으로 전주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6월 이후 선언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어 입국 3일 이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유입으로 인해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꼼꼼한 해외 유입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항만을 통한 선원 교대 입국자도 모두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로의 전파 우려를 차단할 것입니다.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시설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 지역에 임시생활시설을 신규로 개소하여 현재 총 8개소 3,02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현황과 해외 유입 확진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며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 일자리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생활방역 일자리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생활방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지도, 방역 사각지대의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피로도 증가와 인력 부족 사항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3차 추경으로 편성된 희망 일자리 중 방역 일자리는 7만 3천 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방역 사각지대 발굴 등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가운데에도 문화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다중이용 문화시설의 출입자 관리, 발열 확인, 거리두기, 실내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방역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주민센터별로 생활방역 기동대를 배치하여 공원, 버스 승강장,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방역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상황에 부합하는 생활방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생활밀착형 방역을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6월 초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방역 사항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 분산을 위해 중소형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추가 보완하여 하천 계곡, 수상 레저, 수영장 등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각 휴가지 시설의 책임자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지도하는 한편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지자체 맞춤형 방역 대책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현장 대응반을 꾸리고 방역 준비 상황을 현장 점검하는 한편 대형 해수욕장 8곳에 대해서는 백사장 구획면 또는 파라솔 등을 예약 배정하도록 하고 개장 시간 외에 야간의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통해 밀집한 환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적한 해수욕장 5곳을 개소하고 야간 해수욕장으로 속초 해수욕장을 운영하여 특정 해수욕장에 밀집하지 않고 휴가객 이용이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샤워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게이트형 방역기를 설치하고 1일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 50%의 이용 제한을 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발열 확인 후 안심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163명의 인원을 통해 전자 출입 명부를 운영하며 드론을 활용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으실 때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한적한 해수욕장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리며 가급적 개인 숙소와 시설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해수욕장 휴가지 관리 외에도 여름 휴가철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성수기 등 특정 시기에 휴가 집중을 예방하고자 공무원의 여름 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주별 권장 사용률을 적용하여 휴가 사용 일수가 고르게 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름 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분산 운영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름철 태풍과 호우, 강풍에 대비하여 이미 안전한 선별진료소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지자체를 통해 각 선별진료소의 실외 시설물 결박 상태 확인, 침수 예방 조치, 의료 폐기물 유실 방지 등을 집중 안전 점검하여 여름철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진행해 주신 교회 교단과 신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출입명부 도입도 3,018개소가 등록하는 등 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지금의 노력을 지속해 주신다면 집단 감염 발생이 잦아들어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와 신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격리장소 이탈 및 중도 무단 출국, 마스크 착용 거부 등 위반 일탈 행위를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72명의 자가격리 이탈자를 적발하여 총 183명의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격리 조치나 집합 금지 등 감염병 예방법상 조치를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해 총 653건, 1,207명을 수사하여 378건, 545명을 기소하였으며 그 가운데 1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혹은 업무 방해 등의 불법 행위는 총 143명을 수사하여 38명을 기소하였고 그 가운데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불시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정부 안내를 반드시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문화를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의 공동체의식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선의 수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에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수도권과 우리 지역 상황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광주가 좀 심각하죠. 네. 네, 일단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6명이 추가돼서요. 누적 확진자가 16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배드민턴 동호회 네. 관련 확진자가 2명이 확진됐고요. 해외 입국 1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누적 확진자는 10명이라고 밝혔고요. 또 일곡 중앙교회 관련해서 어제 하루 동안 7명이 추가돼서 누적 25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주에선 지난달 27일 2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약 2주 동안 1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브리핑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해외의 입국자들, 국내 국민보다도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 강화국에 대해서 오늘부터죠.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해외 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네. 이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48시간 전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네. 대상 국가는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등 총 4개국입니다. 다만 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네.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입국 3일 이내에는 진단 검사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또 네. 이제 서울 지역의 임시생활시설을 신규 개설했다고 밝혔고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이 방역 당국은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 방역 강화 대상국을 추가 조정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외 유입 관련해서 지역사회 감염은 없지만 이게 지속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들의 네. 경우에 무조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가 격리 상황에서 대부분 확진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로 국내로 전파시킬 가능성 거의 낮다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환자의 숫자가 계속 늘게 되면 네. 임시생활시설도 더 필요하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치료, 병상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 자원에 결국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입국 단계에서 철저하게 아예 네. 검역을 통해서 차단하겠다. 그렇군요. 이게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휴가철을 맞아서 해수욕장 관리 지침과 또 휴가를 좀 분산해서 가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곧 휴가철을 네. 앞두고 개인 방역 지침을 한 번 더 강조를 한 건데요. 작년 여름 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총 800만 명, 그러니까 네. 80만, 하루 평균 14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적정 인원과 비교했을 때 혼잡률은 600% 이상이었다라고 방역 네. 당국의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결국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가지를 선택할 때는 혼잡한 곳은 최대한 피하고요. 그리고 휴가 기간도 9월, 10월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생활 방역 그동안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감이 됐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네. 생활 방역 일자리 예산이 확보됐다는 건데요. 결국 지금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됐고 네. 또 그 밖에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서 대략 일자리 한 7만 3천 개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소독이나 발열 체크, 현장 점검 등의 예산이 네. 최대한 활용이 돼서 방역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유입이 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일일 그 확진자도 최다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 세계 맞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250여만 명이고요. 사망자가 56만 명을 네. 넘었습니다. 하루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도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어서 네.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10일 22만 8천 명이었는데 이 숫자를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대륙별로 보면요. 네. 미주가 1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순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래서 네.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가 바로 미국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유행 상황을 좀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지역하고 해외 유입하고 구분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방역 당국은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는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국내 발생 발생. 숫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요. 코로나19의 유행 확산을 계속 억제해 나가면서 이 집단 감염이 줄고 있고요. 최근 확진자의 발생 추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도권, 대전, 광주 등 3개 권역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연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안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호우 소식을 각 지역을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8시를 기해 광주 황룡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광주로 갑니다. 김호 기자, 지금도 황룡강의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광주 지역은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고 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황룡강 장로교 수위도 상승폭도 다소 줄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줄고 있긴 하지만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수위는 여전히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광주광역시 장로교 수위를 고려해서 황룡강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수주의보 수위는 수위표 기준 5.5m입니다. 오전 11시 수위표 기준으로 5.7m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기상특보가 모두 해제된 만큼 오전 11시를 최고 수위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변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광주와 나주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 집중호우가 내려졌던 호남권은 오늘 오전 9시 반을 기해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오전 10시 기준 전남 구례 피악골 200, 전북 부안 193.1, 전남 신안 임자도 141, 영광 157.9, 광주 152mm 등입니다. 해상의 강한 바람으로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광주, 전남, 전북에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황룡강 장로교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전에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비로 대구 갑천, 만년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고 대전 하상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자, 대전으로 갑니다. 자, 한솔 기자, 현재 대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충남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충청권이 장마전선의 영향에 들면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부여와 논산 등 충남 서남부에 시간당 10에서 2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논산과 서천, 부여와 금산 등 충남 서남부 4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경보가 오늘 아침 9시 반 해제됐고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천안, 아산, 당진 3개 지역을 제외한 충남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부여 양화가 188mm로 가장 많고 논산 연무 168, 대전 153, 세종 145mm 등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로 대전 갑천 만년교 지점에는 오늘 오전 8시 반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대전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하상도로도 전 구간이 오전 8시부터 통제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공주 사곡면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고 오늘 아침 6시 40분쯤 금산의 한 단독주택 담장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소방본부에 현재까지 모두 29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파손이나 저지대 침수, 축대 붕괴, 산사태 유실 등 각종 안전사고와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오늘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서울시청에서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는데요. 서울시청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금환 기자, 시청에서 열린 연결식은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약 2시간 전쯤에 이곳 서울청사에서 연결식이 끝나고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는데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서울광장 주변에 모여서 멀리서 장례를 지켜봤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빈소에서는 발인을 마치고 7시 40분쯤 운구행렬이 서울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분향소 앞에서 잠시 머문 뒤에 시청 8층으로 이동해서 연결식을 엄수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100명가량으로 제한이 됐는데요. 유족들과 장례위원회 위원장들 그리고 정치, 시민사회 관계자들, 서울시 간부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묵념과 추모 영상을 상영하고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헌화 그리고 유족의 인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뒤 고 박원순 시장은 고향인 경남 창녕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추모의 뜻만큼이나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한 논란도 많았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년 가까이 이곳에서 시장으로 일을 했지만 성추행 의혹을 받는 당사자로서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지는 이번 장례에 대해서 비난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추모의 뜻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시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틀 동안 시민 2만여 명이 다녀갔고요. 온라인 분향소에는 100만 명 이상이 헌화를 했습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논란과 추모 모두를 고려해서 가능한 소박하게 치르겠다는 기조를 밝혔었고요. 온라인 연결식으로 간소화하고 노제는 생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기도 하고요. 또 시청 분향소는 오늘 밤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